자, 봅시다. 명제 C단계 1부 373번 문항을 같이 봐요. 나에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각각의 집합의 포환 관계를 그림을 그려서 주었습니다. P여, R, Q여.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림을 주신 거 맞지? 그러면서 이 문제에서의 약속은 어떻게?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런 화살표 기호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고, 만약에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화살표의 X를 이렇게 싹 거달래요. 좋아요. 그러면서 기억에서 묻는 거예요. 나한테 묻는 것은 P와 Q라고 불리는 이렇게 된 화살표가 참이니 거짓이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관계를 본다는 건 P와 Q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를 본다는 거니까 P와 Q의 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보면 돼요. 얘 참거짓을 보면 되는 거 맞죠? P와 Q는 서로소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P는 Q의 여집합에 뭐 한다고?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얘가 참이니까 화살표는 X표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화살표를 쳤어야 되니 너는 잘못된 표현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이요. 니은 보시면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은 P와 나달에 대한 관계를 묻고 있어요. 지금 화살표가 똑같이 X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럼 나한테 묻는 포함 관계는 P라는 집합과 나의 부정이요. 부정이니까 R이라는 P와 R이라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보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들은 P는 R에 포함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포함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거짓이네요. 네, 화살표가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요. 그리고 나서 디귿이요. 디귿은 나달과 Q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집합으로 보시게 되면 R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에 대한 포함 관계를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요, 부정을 생각하기 싫다면 너의 대우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나 대우요, Q와 R에 대한 포함 관계를 볼래요. Q는 R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명제의 대우인 R의 여집합도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난 그러면 참이에요. 예, 화살표가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네요. 그래서 디귿이 참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74번이요. 374번을 보시면 봐봐. 지금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얘인 어떤 실수 x에 대해 a-4부터 2a 플러스 3까지 얘가 참이 된다 라고 불리는, 이때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별표를 싹 쳐주시면서 구조 자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나라는 조건을 P라고 하고 나라는 조건을 Q라고 할게요. 지금 어떤 실수 X라는 말이 중요해요. 즉 여기에 포함되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면 얘가 참이 되는 구조요. 걔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문제 구조는 이래요. 내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와 Q에 대한 교집합이요, 각각의 진리 집합이요, 그걸 라지 P, 라지 Q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붙였을 때 우리는 적어도 공통된 원소가 몇 개?
한 개 이상 존재하면 돼요. 선생님이 어떤 학생은 안경을 꼈다,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안경 낀 학생이 적어도 몇 명? 한 명 이상만 존재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 말은 우리들의 공통된 원소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해야 된다는 말과 똑같으니 얘는 절대로 뭐가 아니라는 거지? 공집합이 아니에요. 자, 공집합이 아니다를 푸는 것 자체가 직접 돌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긴 하는데 그건 답지를 여러분들이 꼭 참조해 주시고, 우리는 모모가 아니다 라는 이 구조를 풀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힘든 상황이 온다면 지금 별 차이는 없겠으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냐면, 얘 공집합이 아니다? 그럼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P와 Q가 뭐가 되는 순간? 공집합이 되는 순간. 즉 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건 공집합이 될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런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우리는 공집합이 아니다를 푼다는 건, 부정을 생각한다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각각의 진리집합을 교집합하였을 때 그것이 공집합이 되도록, 즉 P와 Q가 뭐가 되도록? 서로소 관계가 되도록 이렇게 문제를 설계한 다음에 나는 얘를 만족시키는 A의 범위를 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구한 이 범위의 부정이 결국 답이 된다라는 이 구조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설계하실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각각의 P와 Q가 모든 실수에 관해서 공집합이 되는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네, 볼게요.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이 서로소 관계가 되려면 우리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자, 고정된 얘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얘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얘를 연두색으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서로소 관계가 된다라는 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어떻게? 현호로 A-4부터 2A 플러스 3까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A-4가 2A 플러스 3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연두색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공통된 원소를 만들면 안 돼요. 우리들은 서로소 관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목해 주세요. 나요, 부등식을 설계할 때 2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보다는 뭐해? 작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뭐하고? 알고,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가 있을 테니 이보다는 A-4가 크다 라는 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등호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등호가 올 수 있는 없느니를 따질 때는 맨 마지막에 우리들은 둘 다 빵꾸, 흰색 바둑알이에요. 우리들이 같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나도 빵꾸 나도 빵꾸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얘도 얘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뭐가 올 수 있다고요? 등호가 올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 지금 무슨 알이에요? 검은 바둑알이에요. 우리 둘이 같아진다라고 한다면 흰색 부분도 2를 원소로 갖고 나도 2로 원소로 갖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오는 접속사를 생각하게 되면 그림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맞죠?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는 접속사는 뭐가 되더라? 또는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여기서의 해집합이요. 계산하시면 A는 마이너스 뭐보다는 3보다는 작다. 또는이요. 또는. 그리고 나서 이쪽 범위요. A라고 불리는 것은 뭐보다는 6보다는 크다가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니죠. 구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조를 꼭 연습해보자라는 거예요. 뭐뭐가 아니다. 얘 해집합을 직접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건 어떻게 얘 부정인 어떤 실수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애 부정은 모든 P랑 Q랑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게 더 편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얘를 만족하는 뭐 A의 범위를 구하고 내가 구한 것은 바로 공집합이 될 때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원하는 답 자체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했을 때 나의 부정이요. 다시 나는 우회적으로 구한 거죠. 직접 구하기가 힘든 사항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의 구조는 얘 부정이다 보니까 수직선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되고 자, 얘 부정은 어떻게? 마이너스 3보다는 뭐해?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크다예요. 그래서 크고요. 6보다 크다의 부정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 A를 구하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를 쭉 나열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요렇게 있겠죠. 나한테 묻는 거요. 답에서 최종적으로 묻는 건 모든 정수, 얘네들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에 합을 묻고 있으니 다 합치게 되면 이쪽 부분은 삭제가 되고 결국 답은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그래서 답은 18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지를 참조하여 직접 푸는 것도 한 번은 반드시 연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375번 문항을 가도록 하죠. (375번)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자. 실수 X에 대해서 나한테 P라고 불리는 조건을 줘요. 어떻게 줬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게 P라는 조건이요. Q라는 조건은요. 지금 어떻게?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내가 주목하는 건 P가 Q가 뭐가 되도록? 참이 되도록 하는 그때 실수 M의 최대값과 최소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M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자. 나요,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것은 각각의 진리집합을 이용한다면 라지 P가 라지 Q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지?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관찰을 해봅시다. 난 앞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함수를 fx라고 이름을 주고 여기 뒤에 있는 함수의 이름을 gx라고 이름을 준다면 조건 Q에 나와 있는 이 함수 자체는 결국 gx가 돼요. 그러면 설계 자체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fx 곱하기 gx가 0보다 작은 얘를 만족하는 x에 대한 해집합이 이게 이젠 진리집합 P인데 얘가 어디? gx가 0보다 작게 되는 얘가 여기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얘를 4차 함수로 해석하면 4차 함수는 내가 아직 다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수가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근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잘 들어야 돼 얘들아. 나는 4차 부등식이 되고 나는 2차 부등식이 된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럼 4차의 해집합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어려운 사항이라는 거지. 여전히 이전 문제랑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얘를 풀기가 지금 직접 돌파가 뭐하다라고 한다면, 유유의 사항이라면, 직접 돌파가 유유의 사항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직접 돌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참이 된다라는 것은 얘 대우명제 또한 참이 된다라는 거니, 그래서 직접 돌파가 힘들어? 그럼 나는 문제풀이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싶냐면, Q의 부정이요, Q의 여집합이 누구의?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더라. 요렇게 항상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부정이요,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GX요, 얘를 반드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0보다 작다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만족하는 해집합이 어떻게? fx 곱하기 gx, 여전히 0보다 작다의 부정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내가 결국 Q의 여집합이 되고 내가 결국 P의 여집합이 됩니다. 난 직접 돌파가 힘들어서 어떻게? 얘를 요렇게 포함되도록 하는 이 해집합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나는 2차요, 내가 4차요. 그래서 2차가 4차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Q의 여집합이요, Q의 여집합, Q가 아니다라고 불리는 것은 이 함수요, 얘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어떻게? 나는요, 쟤를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뭐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에 대한 해집합을 찾는 것이 Q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그림을 그리시면 나는요, 아레노블록한 2차 함수요,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어떻게? 마이너스 3과 1이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는 건 바로 이쪽 부분, 바로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직선으로 나타내게 되면 Q가 아니다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3부터 호로로로로, 그리고 나서 어디?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호로로로, 바로 내가 Q가 아닌 부분이에요. 그럼 나는 포함돼야 돼요. 누구한테? P의 여집합한테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자. 얘가 P가 아니다, 여기에 뭐가 돼야 된다고?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가 얘 뭐가 돼야 되는 거지? 해집합의 원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fx라고 불리는 그래프를 잠시 볼게요. 나요, fx라는 그래프는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입니다.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p의 여집합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떻게?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구조가 돼요. 그럼 보자. 선생님, 나는요, fx라고 불리는 그래프는 아레노블록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아레노블록하다는 이런 사실을 알지만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몰라요. 그래서 뭐 들어갑니까? 케이스 분류 들어갑니다. fx라는 그래프랑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x축 위에 붕 떠 있어서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근을 가질 수도 있으며, 서로 다른 몇 개, 두 개의 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보자. 이 케이스, 세 개의 케이스를 잇는 접속사는 f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아레노블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또는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나요, gx가 양수라고 한다면, gx가 무슨 수였다라고 한다면, 양수였다라고 한다면 나도 뭐예요?
양수예요. 괜찮습니까? 즉 우리들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양수면 양수, 음수면 무슨 수여야 된다는 거지? 음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잘 봐. 나요. 일단 얘가 양수인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럴 거예요. 나는요. f라고 불리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한 해집합을 보게 되면 지금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집합을 보게 되면 나는요. 무슨 실수가 돼버리는 거지? 모든 실수가 돼요. 마찬가지고 나도 무슨 실수가 되는 거지? 모든 실수가 됩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이 그림이든 이 그림이든 항상 함수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때 곱셈의 의미 자체는 나요. fx에 대한 해집합은 모든 실수가 되면서 동시에 gx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만족시키는 건 어차피 구조 자체가 똑같지 않습니까?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gx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우리들이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은 결국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한 해집합이 될 테니 이 그림 또는 이 그림은 항상 만족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누구? fx의 판별식이 물론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푸셔도 되지만 우리는 보통 판별식을 즐겼으니 fx의 판별식이 뭐보다 중근 또는 허근을 갖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m의 범위와 뭐 해줄 거냐면 합집합 일단 해줄 거예요. 접속사가 뭐기 때문에 또는 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게 잡힙니다. 여기 이미지가 어떻게 잡히는 거냐면 미지수가 떠 있어서 내가 그 두 군이 뭔진 모르겠으나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나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 이미지는 어떻게 잡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fx에 대한 해집합 자체는 어떻게 잡히는 거냐? 호로록 봐봐요 여러분. 나요 0보다 크거나 같다의 구간은 이거기 때문에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바로 f의 해집합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잡았을 때요. 그때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한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이게 gx였던 거 맞지? 그래서 얘가 우리들 어차피 공통된 범위 괜찮습니까? 공통된 범위 얘가 여기에 뭐가 돼야 된다고? 포함이 된다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나요 누구요?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해집합 즉 뭐? 마이너스 3 그리고 어떻게?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게 이쪽으로 확 들어와야 돼요. 왜? 내가 찾는 것은 무슨 범위다 보니까 공통 범위를 찾는 거니까. 즉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3 그리고 어떻게? 1 요렇게 들어오게 되면 나의 공통된 범위는 바로 연두색 부분이 되어서 절대로 이 범위가 이 연두색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자체가 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잘 봐요. 자, 이 범위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무엇을 푸는 거냐? 근의 분리를 푼다는 거야. 근의 분리는 전체 몇 개로 푸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세 가지요.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이 이미지가 잡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함수의 이름을 f라고 둔다면 근의 분리 갑니다. f-3이요. 즉 마이너스 3이라는 존재는 이런 범위 1이라는 범위는 이런 범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거기에 2고 그리고 누구? f 1이라고 불리는 함수값 자체도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우리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이고의 관계입니다. 물론 등호가 오셔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요. 함수값을 풀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뭐를 푸는 거냐? 대칭축을 푸시는 겁니다. 나요. fx에 대한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2분의 m이요.
얘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는 뭐하고 크고 뭐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 이겁니다. 그리고 함축 D, 마지막에 판별식을 생각하신다면 근의 분리는 항상 함축 D. 판별식이요, 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에요. 그래서 fx의 판별식 자체가 뭐보다 커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1번과 3번을 잇는, 1번부터 2번과 3번을 잇는 이 접속사는 뭐인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 나오는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범위와 여기서 나오는 m의 범위요,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때는 실수 전체 집합이 돼서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예. 이 범위와 여기서 나오는 m의 범위와 여기서 m에 나오는 m의 범위를 합집합해 주신 것이 결국은 뭐가 되는 구조다? 답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계산은 누가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한 설명만 다시 더하면, 선생님 그러면 내가 음수인 경우라고 한다면 나도 음수인 범위요.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서는 음수가 되는 범위는 뭐가 돼요? 공집합이 돼요. 공집합이랑 얘랑 교집합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공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만 여러분들이 봐줬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 난이도가 꽤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사고방식은 직접 돌파가 뭐하다면 힘들다면, 직접 돌파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회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을 대우명제를 이용한다라고 말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형태로 문제를 풀었답니다. 4차가 2차에 포함되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2차가 4차 속에 포함되는 이런 관계요. 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나머지는 답지 보고 이제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76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자, 376번은요 이젠 참거진 문제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행동 영역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행동 영역을 잡아드리고 싶냐면 표를 그립시다. 그때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과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시작. A, B, C, D 네 사람이 공놀이를 하다가 그중 한 사람이 유리창을 깼대요. 서로 다른 사람 D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은 한 사람이 뭐를 깼다고요? 유리창을 깼다. 그리고요 엇갈린 진술을 하였을 때 4명 중 1명의 진술만 참이라고 한다. 4사람 중 여전히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한다. 이런 거겠죠. 이 말은요 이런 말과 똑같죠. 나머지 3사람은 유리창을 깨지 않았으며 나머지 3사람은 뭔 말을 한다는 거지? 거짓말을 한다는 구조예요. 문제가 복잡하면요 표를 그리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첫 번째 학생은 이렇게 표를 그린답니다. 자, A, B, C, D라고 이렇게 갖다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케이스의 분류의 기준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여기다 갖다 쓸게요. 둘 다 연습해 보세요. 자,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A였을 경우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B였을 경우를 보자라는 거예요. 자,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누가 됐다고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요. 그럼 봅시다. A가 진실을 말했을 때는 B, C, D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그 A, B, C, D를 읽어봅시다.
자, A가 진실을 말합니다. B가 유리창을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창을 깬 사람은 A가 진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 진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유리창을 깼다가 돼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보자. B, A가 한 말은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말이 되니까 결국 A가 한 말이 진실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C요, A가 유리창을 안 깼다가 되는 거 맞죠? 나머지 세 사람은 거짓말이니까요. 그래서 A가 유리창을 안 깼어 이렇게. 그리고 D도 거짓말입니다. 나는 안 깼어,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내가 깼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유리창을 깼다는 거에 뭐가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모순이 돼요. 다시 한번 연습. 이젠 B가 뭐를 했다라고 칩시다. 진실을 말했다라고 칩시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 거야. B의 말만이 진실이에요. 그럼 A는 거짓말입니다. B가 유리창을 깼어는 거짓말이니까 나는 안 깼어가 돼버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B의 말은 진실이 돼버립니다. A가 한 말은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B가 뭐를 말했을 때는, 진실을 말했을 때는 B가 유리창을 깼다가 거짓말이 되니 나는 안 깼어가 돼버리는 거고, A가 한 말은 진실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B가 다시 헷갈리면 안 되고, 선생님도 다시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볼게. 진실을 누가 말했다면 B가 말했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선생님이 두 가지 예제만 들려고 했었는데 보자. 여기서 A는 뭐가 되는 거니까 거짓말이 됐으니까 B가 유리창을 안 깼다가 됩니다. B는 안 깬 거예요. 그리고 다시 A가 한 말은 뭐가 돼버리는 거죠? B가 진심을 거짓말이 돼버려요. B가 유리창을 깼다가 거짓말이 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 헷갈리면 안 돼. A가 한 말은 거짓말이야. 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A가 뭐라고 했죠? B가 유리창을 깼다라고 했으니 그것은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깼다. 이렇게 쳐주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C요, A가 유리창을 깼다.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나는 깨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누구? D는 나는 안 깼어. 얘가 거짓말이니까 내가 깼어가 돼버리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 상황만이, C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한 사람만 깼다라고 하니까 나는 안 깼다의 구조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지문으로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여기를 뭐랑 뭐라 채웠다면, C와 D로 채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이 조건에 뭐가 생겼을 거라는 거지? 모순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것이고 B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깬 사람은 누가 되더라? D가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요. 어떻게 푸셔도 되냐? 표를 그린 다음에 A, B, C, D 이렇게 표를 그리신 다음에 이번엔 깬 사람이요. 진짜 유리창을 깬 사람. 얘를 내가 뭐로? 케이스 분류의 기준으로 잡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B라고 갖다 붙이고 D라고 한번 갖다 붙입시다. 자, 시작. 깬 사람이 B였을 때는 이번엔 이렇게 쓰자는 거야. B가 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A의 말은, B가 유리창을 깼다라는 말은 여기는 참이 돼버립니다. 자, B, A가 한 말은 거짓말이야. B가 유리창을 깼어요 라고 지금 A는 주장하고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도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B를 깬 사람이라고 하였을 때, 뭐를? B를 깬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는 요 표를 이제는 어떻게 채우고 싶은 거냐면 얘가 참을 말했는지 거짓을 말했는지, 그래서 한 사람만이 진실을 말한다, 여기에 모순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A가 B가 유리창을 깼다라고 하는 말은 A는 무슨 말을 한 거죠? 참을 말한 거죠. 거짓말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돼버리고, 그리고 C, A가 유리창을 깼어요? 아니에요. 깬 사람은 B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지? 거짓이 돼버리고, 나는 안 깼어. B가 깼으니 나는 안 깼다라고 말하는 건 참이 되는 거죠. 한 사람만이 진실을 말하기로 했으니 얘도 결국 뭐가 된다? 모순이 돼버리더라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예,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D가 깬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A의 주장, B가 유리창을 깼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거짓이에요. D가 유리창을 깬 사람이니까요. 이게 나머지 케이스 분류를 해보시라는 거야. A랑 C일 때도 뭐가 뜰 때니? 모순이 뜰 때니까요. 예, 두 가지 다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젠 시작. B요. B가 유리창을 깼다라고 한 말은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얘는 진실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C요. H가 유리창을 깼다라는 말은 얘는 거짓이 돼버리고, D, 나는 안 깼어 라는 말 자체도 얘가 깬 사람이니 거짓이 되더라 이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한 그 케이스가 되겠다. 그래서 B가 진실을 말한 것이고 깬 사람은 D입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표를 그려서 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꼭 한번 훈련을 해보시고 이젠 377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자, 377번. 각각의 조건이 있습니다. P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 돼요. 그러면 이 조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얘와 동치 표현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입니다. 실수 AB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죠. 나의 집합은 A가 0이고 B도 뭐라는 거지?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Q요. Q는 A-B의 제곱이 0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A랑 B랑 뭐하다? 같다가 돼버리고, Q요. R이요. R은 절대값 A 더하기 B요. 얘는 같답니다. 누구랑? 절대값 A-B랑 같대요. 양변 제곱을 해보시면 얘가 말하는 A와 B에 대한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냐? 얘의 진리집합은 양변 제곱하게 되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삭제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2AB는 마이너스 2AB요. 그래서 4AB가 0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A는 0 또는 B는 0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나랑 동치 표현은 얘는 몇 가지? 3개로 케이스 분류할 수 있는 거 맞죠? A와 B가 적어도 하나는 0이다. A는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요. 그리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 나, 라지 P, 나를 라지 Q, 나를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이 사실로부터 내가 알 수 있는 각각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이미지가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전체 집합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각각의 집합을 그려봅시다. 어떻게? Q라고 불리는 집합은요, A랑 B랑 같다라는 집합이에요. 3이면 3, 5면 5. 괜찮습니까? 그리고 R이라는 집합은요, 요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나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A가 0이 아니고 B가 0입니다. A도 0이고 B도 0입니다.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0입니다. 이게 R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나요, 이쪽 부분이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P라는 집합이 된다 이거예요. P가 바로 뭔데? A와 B랑 같으면서 0인 거예요. 즉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P는 R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R과 Q의 교집합이 바로 누가 되는 형태인 거죠? P가 되는 형태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나랑 같은 경우는 무수히 많을 텐데 괜찮습니까? 뭐 할 텐데? 무수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P 둘 다 0이 되는 경우는 바로 누구? R의 부분집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겠죠. 네, 이렇게 이미지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라는 거야. 기억. 여러분한테 묻는 거 해석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까? 너한테 묻는 거 P는 Q에 포함됩니까? 이것이 바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까? 묻는 거 맞죠? 네, 그림 보세요. P는 Q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요. 니은 볼게요. 니은 나 P는 나다리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은 R에 대한 여집합이
P에 대한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이걸 묻는 거죠. 이것이 바로 P는 나다리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묻는 질문은 어떻게? P가 R에 포함됩니까? 이거를 묻는 거죠. 자, P는 R에 포함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고요. 그리고 디귿. 자, 디귿에서 묻는 거예요. P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그럼 여러분한테 묻는 것은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Q이면서 R이요. 나요. 나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우리 두 개의 집합이 상등이니 이걸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Q와 R에 대한 교집합이 바로 P입니다. 네, 정확하게 상등이요. 이것을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디귿도 참입니다. 네, 기역, 니은, 디귿 다 참이었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잡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378번 문항으로 가보죠. 자, 378번 문항이요.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달래요. 그러면 답의 이미지는 어떻게 잡히죠? 진리집합에 대한 이미지는 Q가 P 속에 쏙 포함되는, 괜찮습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경우요. 괜찮습니까? 이것이 내가 찾는 답에 대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화살표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게 되면 요렇게 가는 건 X요. 그리고 요렇게 가는 것이 OK. 요것을 구해달라는 거죠. 예, 그러면 시작해보죠. 기억이요. 기억. 자, 갑니다. A랑 B랑 교집합했더니 A가 되고 Q라고 불리는 것이요. 그냥 안 쓸게요. A-P가 공집합이래요. 그러면 내가 뜻하는 것도 결국 A가 B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라는 거고 내가 뜻하는 것도 결국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1로 가는 화살표도 1로 가는 화살표도 5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기억된. 니은이요. 니은 보시면 A라는 집합이 B와 C에 이렇게 부분집합이 된대요. 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리고 나는 A는 B 또는 그리고 A는 C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화살표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야. 자, 시작하자. A가 B에 포함되거나 A가 C에 포함된다면 B에 포함되거나 C에 포함된다면 B와 C를 합집합한 거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나는 OK입니다. 그러면 위의 화살표를 보자는 거예요. 위의 화살표. 자,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시작. B라는 이미지를 잡아드릴게요. C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놓고 나 A라는 이미지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예요. 내가 A인 경우죠. 그러면 A라는 집합은 B랑 C랑 합집합한 거에 부분집합이 되는 건 맞지만, 즉 보라색의 모든 원소가 B와 C에 대한 합집합의 원소가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나 A가 C의 부분집합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네, 내가 원하는 답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디귿 보자. 디귿 보시면 지금 A-B요. 그리고 절대값 A-C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Q는 A, B, C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여기에다가 별표를 주세요. 자, 나에 대한 해석. 수학상에서의 어떤 거 좌표 평면을 들어갈 때 처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쪽 단원에 해당되기로 결국 절대값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를 배웠냐면 수직선 사이에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에
거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수직선이 호로록 있는데 내가 얘네들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A와 B 사이의 거리가 A와 C 사이의 거리보다 뭐하다는 거지? 작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거든요. 나 A요, 나 여기 B요, 그리고 C가 여기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 거리 N1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B에서 A의 절대값, B 빼기 A의 절대값을 붙여도 되고 A5에서 B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도 돼요. 결국 얘는 수직선상에서 A, 0과 B, 0 사이의 거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해석해 보기로 할게요. 그럼 봐봐. 내가 바로 L1이라는 길이가 돼요. A부터 C까지의 거리를 L2라고 한다면 내가 결국 L2가 되는 거지. 괜찮아? 나는 두 개의 화살표를 보고 싶은 거야. 자, L1이 L2라는 길이보다 작은 게 맞지. 그렇다고 해서 A, B, C에 대한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나는 X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얘를 보게 되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여기가 C가 있다 이런 거잖아. 이런 상태에서는 A와 B 사이의 거리 여기가 바로 L1이 되고 여기가 L2가 되니 L1이라는 길이가 L2보다 작다라는 것은 항상 뭐가 되더라? 참이 되더라. 네, 내가 원하는 답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참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배워왔었던 이 절대값 기호를 뭐로 해석할 수 있다? 수직선 사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할 수 있더라. 네,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복습 삼아 별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을 볼게요. 리을이요. 지금 이건 대표적인 예이죠. b제곱 마이너스 ab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실수라는 조건을 반드시 줘야 돼요. 그럼 시작. 나를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게 되면 a 플러스 어떻게? 4분의 1b 제곱이요. 2분의 1b? 2분의 1b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b 제곱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윗식과 아래식은 똑같은 식이 되는 거 맞죠? a 제곱 그리고 나서 a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얘들아. 선생님이 플러스도 잘못 봤네. a 마이너스 2분의 1b의 전체 제곱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a 제곱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ab 그리고 나서 플러스 b 제곱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죠? 나 실수의 제곱이에요. 나도 실수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우리 둘을 더해서 0이 된다는 건 내가 0이요. 그래서 b가 뭐가 되는 것이고 0이 돼요. b가 0이 되면 a제곱도 0이니까 이고 a가 0이다. 네, 요게 바로 p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q를 보시게 되면 q도 a랑 b랑 둘 다 0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나 우리들이 같은 동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화살표를 보게 되면 나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답의 이미지는 니은과 디귿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은 몇 번? 3번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갈게요.